지금 여러분들 시장의 대장은 누굴까요? 누구냐면 바로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 경기가 꺾이거나 뭔가 꺾일 때 가장 중요한 선이 21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네. 그럼 지금은 삼성전자를 팔 때입니까? 살 때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재는 관점을 쳐다보셔야 될 때입니다.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의 김건진 투자 콘텐츠팀 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원래 꿈이 개그맨이셨다고. 예. 예, 지난번에 그래서 참 많이 웃었는데. 네네. 네, 오늘도 좀 재밌게 그러나 아주 유용한 정보. 당연히 그래야죠. 네, 그거는요. 네. 유용한 정보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 코스피 지난주 모습은 뭐 최고치까지 경신하면서 좋았거든요. 네네, 그렇죠. 코스닥도 일천선 회복했고요. 그런데 이번 주는 좀 아무래도 좀 불길한 것 같아요. 시작도 물론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 이상 빠지고 있고 한국은 잘 지키는 것 같기는 한데요. 이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실제 미국 시장에서 뭐에 대한 경기가 나오고 있다. 지금 현재 생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함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1차적으로 그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 결국은 자금이 흡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흡수가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동안의 저금리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에 열을 올렸던 이런 자금들이 어떻게 된다? 회수가 돼버릴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위험 자산보다는 좀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하자. 그리고 글로벌 자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이 투자를 할 때 우리는 몇 프로 정도를 수익을 내야 돼 라고 하면 이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린다. 이 말은 무슨 말? 채권에 우리 투자하면 되잖아. 굳이 우리가 리스크를 안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겹쳐지면서 주가의 흐름들이 지금 현재 안 좋고요. 또 하나 이슈 바로 실적이 2분기가 피크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가야 될 이런 분위기였다가 2분기가 피크면 어떡해?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의 이런 흐름들이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이런 이슈가 조금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피크아웃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한테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에서 걱정하는 지금이 피크아웃이냐,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냐, 이거에 대한 그 불안감인데,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시장의 대장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누굴까요? 좀 나오고 있나요? 아직은, 바로 좀 활발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누구냐면, 바로 카카오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가 망가지지 않으면 주가는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대장이 나를 따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대장이 삼성전자가 아니라 지금 현재 대장은 카카오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성장의 어떻게 보면 히어로였잖아요. 성장의 히어로. 카카오가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주가의 흐름이 여전히 우상향 추세로 갈 수 있다. 지금 이제 오늘 처음 빠진 거잖아요. 우리 엊그제까지 뭐였어요? 신고가였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근데 불과 지금 현재 1% 빠졌다고 여러분들, 안 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계속해서 주가라는 것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고,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갑니다. 근데 지금 현재 큰 추세는 어떻게 가고 있다? 우상향해주는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좀 요즘에 지표로 보신다면 카카오의 주가를 보십시오. 카카오가 꺾이지 않는다면 좀 계속해서 갈 수 있고, 카카오가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카카오 다음에 또 어떤 대장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장만 본다면 그쪽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카카오 지금 댓글창에서도 많은 분들이 카카오 고점 논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은 지난달, 지지난달 달라진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죠. 갑자기 수급이 몰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오버슈팅 아니냐. 그렇게 생각은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지금 이제 달리는 말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오버슈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는 사고 있다는 거고요. 사는 새가 더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 같이 가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산 게 고점이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시면 주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내가 잡을 때가 고점일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고 뭐만 생각하셔야 된다? 손절 라인을 생각하신 겁니다. 내가 야 10만 원에 샀어. 그럼 내가 허용할 수 있는 손절 라인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나는 지켜볼 수 있어 라고 하면 그 라인을 정하시는 거고요. 올라가면 잘했구나 내가 선택을 잘했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돈을 버시면 되고, 반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나는 3%의 손절을 할 거야, 나는 5%의 손절을 할 거야, 이런 여러분들의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주식 시장이 고점 아니냐, 최고점, 지난주 최고점, 이게 꼭지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은 좀 주식 투자를 쉬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부장님 말씀은 카카오의 꺾이는 모습이 그거를 판단하게 되는 어떤 편한 이런 지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카카오가 몇 프로 정도 빠져야, 왜냐면 조금 떨어졌다 올라가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몇 그렇죠. 프로 정도 빠져야 추세가 꺾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카카오가 이제 5일선의 향방을 보셔야 되고요. 정확하게 꺾여버리면 21선을 보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경기가 꺾이거나 뭔가 꺾일 때 가장 중요한 선이 21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기 파동은 5일선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시장이나 이런 큰 틀을 보실 때는 21선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얘기 그럼 드리겠습니다. 이제 5일선이 21선 아래로 예, 있죠. 그렇죠. 빠지든가 아니면 주가가 21선 아래로 내려가는 주가가 겁니다. 21선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잘못되고 있다, 제가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좀 재정비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아직은 강세장이 유효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동의하시는 건가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지난주 최고점 찍고 카카오 가지신 분들이야 지금 아주 행복하죠. 그러나 행복하죠. 그 외의 주주, 특히 우량주 투자, 뭐 삼성전자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뭐 하이닉스가 됐든 이런 분들은 정말 짜증난단 말이죠. 오늘도 보니까 좀 빠지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분들 종목 이거 선택을 잘못한 건가요? 지금이라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우선은 달리는 말에 같이 가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길목지키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나는 장기 투자가야, 나는 단기 투자가야, 자기의 성향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단기 투자자가 길목지키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나는 단기 투자자인데 갑자기 멍하니 있는 선이 계속해서 주가 차트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주식을 여러분들 투자를 한다는 게 말이 될까라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먼저 본인이 나는 단기 투자자인가 중장기 투자인가를 먼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고, 나는 단기 우리 이런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이런 개인 고객님들을 많이 만나면 대부분 이쪽에 속합니다. 대부분 이런 단기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이다라는 거. 이런 분들은 절대 옆으로 가거나 밑으로 내려가 있거나 이런 것을 하시면 송만 타고 애만 탑니다. 이렇게 된다? 이런 것은 주가에 대한 흐름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은 정말 올라타야 됩니다. 카카오 같은 거 오늘은 뭐예요? 오늘 511이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해서 많이 뛰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주식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셔야 됩니다. 실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반대로 나는 중장기 투자가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때부터는 펀더멘털을 많이, 물론 단기 투자가들도 펀더멘털을 보셔야 되겠지만 무조건 중장기 투자가들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펀더멘털을 확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펀더멘털이라는 게 정말 누구나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자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주식 투자를 15년 넘게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다른 이런 다른 이런 업에서는 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통하잖아요. 근데 주식 시장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장기 투자가라면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게 너무나 많다라는 거, 이것을 하신 다음에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추격 매수,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에 올라타는 게
걱정이 되는 것들이 사실 1월 달에도 삼성전자 그래서 네네네. 많은 분들이 들어갔다 물린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이 물리는 게 네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했던 분들은 손절하고 나오셨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반대로 아랫단에 있을 때 쭉 올라오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리는 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실제 삼성전자가 8만 원까지 어떻게 올라왔냐면 다이렉트로 거의 올라왔습니다. 계속 올라왔다. 이때는 어떻게 됐어요? 탔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나요? 옆으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는 내려왔죠. 근데 8만 원 언저리에서는 계속해서 지지가 나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시점입니다. 물론 저도 신이 아니고 우리 여러분들도 신이 아닙니다. 물론 신이 되고 싶어 하죠. 근데 누구도 신이 아니니까 항상 나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신이 아니니까 나는 이 정도면 팔 거야. 나는 이 정도면 손절할 거야. 이런 꼭의 그런 자기만의 원칙이라고 하죠. 원칙을 벗어나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자기 자산을 좀 늘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올라탄다고 할 때도요. 네네네. 사실 이제 상승하는 게 있고 상승 여러 날 한 게 있고 상승을 좀 오랫동안 한 게 있잖아요. 네네네. 무조건 다 추격 매수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시기에 따라 지금 뭐 사는 시기에 따라 좀 다르잖아요. 그 위치가. 그렇죠. 네네. 우선 가장 먼저는 조금 얼마나 리스크를 끌어안느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을 보이면 그거는 리스크가 많이 없겠죠. 당연히 조금밖에 안 올랐으니까. 그리고 많이 올라간 게 물론 더 세긴 합니다. 지금 뭐 카카오처럼 정말 센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은 시장에 항상 주인이 되어 있고 중심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회자가 됩니다. 오늘만 해서도 레포트가 두세 개 나왔습니다. 계속 그 말은 시장의 한 중심에 있다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시장의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그것도 같이 바뀔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편하게 하시려면 아랫단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여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한데 아랫단에서 올라오는 거 이게 제일 편하고, 저는 사실 아랫단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더 올라온 주식을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횡보하다가 상승하기 시작한 것보다는 상승을 그래도 조금 더 상승하는 그렇죠. 시점. 네, 저는 그런 종목을 좋아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왕 삼성전자 얘기하시 지금 이제 8만 원대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지금은 삼성전자를 팔 때입니까? 살 때입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냥 지금 현재는 관점을 쳐다보셔야 될 때입니다. 살 때도 아니고 팔 때도 아닙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냥 홀딩 전략 제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살래? 아니야, 나 아직 안 살래. 왜? 아직 시그널이 안 나왔잖아.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아직 모르겠어. 실제 미국에 있는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어제 좀 많이 하락했습니다. 왜? 그냥 많이 올라갔고 레포트가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마이크론이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반도체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해서 있을 것 같은데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8만 원에 대한 이런, 예전에는 삼성전자가 무조건 쌌습니다. 실제 뭐 PER 개수가 뭐 6배, 7배 이 정도밖에 아니었어요. 지금 PER 개수를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10배가 넘어갑니다. 이제는요.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뭐 지금 현재 PER 개수가 12배, 11배 이 정도 계속해서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10배 이하 종목 수없이 많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압도적인 이런 수익을 가져다 주고 압도적인 이런 회사라는 거, 이것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더 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싼 것도 많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그냥 쳐다봐야 될 때지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하세요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치고 올라가는 것 보시면 계속해서 같이 한번 올라타봐도 되겠구나 아닌가? 라는 이런 생각을 그때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리시면 맞지 않나. 그리고 내려올 때는 최소한 이런 밸류에이션의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평가 국면이구나, 이때는 또 매수해도 되는 이런 국면이 아닌가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주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자, 삼성전자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네네. 뭐라고 할까요? 지금은 좀 주식 시장을 쉬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다 그냥 지켜만 보는 게 낫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그 시대에 주인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주가에 상당히 큰 폭의 영향을 미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시대, 지금 현재, 이제는 하드웨어 시대에서 어디로 넘어가고 있습니까? 소프트웨어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대표적인 하드웨어 업체였습니다. 실제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도 다 뭐예요? 이렇게 바로 하드웨어였습니다. 근데 하드웨어 쪽으로 이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할 게 있다? 없다. 이제 폴더블 폰 정도가 있겠죠. 근데 그거 이후로는 이제 소프트웨어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소프트웨어의 대장을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표주가 바로 이 카카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삼성 SDS라고 하고, 이런 식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대장이 신다고 해서 다른 애들이 안 이렇게 다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수는 정체 구간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목별로는 정말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리 부장님도 좀 단기 투자 성향이시잖아요. 저는 아닌가요? 단기도 있고요, 중장기도 있고, 중장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네. 근데 하여튼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각이 좀 다른 분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작년 시장에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우량주니까 들어왔고, 근데 작년 대부분 시점은 그랬죠. 네네. 작년 시점은 좀 5만 원대 막 이랬었으니까 5, 6만 원대. 그때는 그래서 다들 해피하네. 해피해, 행복하다. 실제로 우리가 삼성전자 사놓고 잠을 못 주무시지는 않잖아요. 근데 다른 종목이 막 이렇게 깨지거나 옆으로 횡보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원대에 샀으니까 대부분 다 수익권이요. 이제 이걸로 우리 이제는 재벌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니, 재벌까지는 아니어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야. 이제는 부동산도 막히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게 계속해서 막히면서, 야, 그래, 우리 주식을 해보자. 그런데 그렇게 큰 수익을 내주니까, 그래서 우리 주린이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통칭할 수 있는 분들이 계좌가 엄청나게 많이 터졌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흐름을 보면 그분들이 조금 정체기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게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이런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올라봐야 얼마나 더 오르겠어. 근데 리스크는 또 커지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네. 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네. 네.